네, 특별한 탑5로 돌아온 스탁요정 이혜린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눈에 띄었을까요? 저희 탑5에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D&D 파마텍입니다.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네, 아주 따끈따끈한 종목인데요. 제가 이 노래를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지방 간염, 이 메시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인데요. 지난 10일에 FDA에서 임상 2상 시험 계획에 대한 승인을 내렸습니다. 이게 굉장히 호재가 될 이슈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가를 봤더니 음봉으로 반응을 했더라고요. 일단 상장 첫날 이후로 쭉 우하향 중인데요. 신규 상장 종목인 만큼 저희는 어떻게 접근을 해보면 좋을지 세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19% 넘게 오른 한선 엔지니어링인데요. 이제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세계 최대 석유 기업 엑손모빌이 또 추가로 검증을 했다고 합니다. 이 데이터까지 열람을 하면서 투자까지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왜 한선 엔지니어링이 오늘 이렇게 올랐나 봤더니 중국 지역 국영 석유 기업에 지금 벤더 기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지도 해주고 보수도 해주는 이런 설비 물량을 납품하고 있어서 부각이 된 건데요. 일단 석유 시추 관련해서 변동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는 좀 크게 긍정적으로 봐도 될 그런 테마인지를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원 넥스뷰인데요. 다원 넥스뷰 요즘 HBM 시장에서 국산화를 하려는 시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 안에서도 웨이퍼에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프로브 카드가 또 뜨거운데요. 이 프로브 카드를 만드는 장비가 또 필요하겠죠. 그 장비를 다원 넥스뷰가 만들고 있습니다. 레이저로 접합하는 장비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 장비가 원래 시장에서는 외부 의존도가 80%가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걸 다원 넥스뷰가 국산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숨은 강자여서일까요? 주가가 지금 여전히 숨어 있는 것 같은데요. 과연 앞으로 주가도 강자가 될 수 있을지 세 분의 OX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원정빈인데요. 오늘 29%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 국내 최초로 이 FMM이라는 걸 양산을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OLED 제조 과정에서 해상도 그리고 또 생산 효율을 결정할 때 아주 중요한 부품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부품을 일본의 다이 니폰 프린팅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독점을 하고 있었던 건데요. 이걸 이제 한국에서 풍원정밀이 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FMM은 한 달 간격으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일본 기업에 거의 국내 기업들이 연간 수천억 원이 들어갈 정도로 구매를 많이 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일단 풍원정밀은 삼성 디스플레이의 도움을 받아서 올해 9월부터 양산에 나설 계획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OLED 시장에서 떠오르는 혜성이 될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마지막 종목입니다. 오늘 보합권에서 끝난 종목인데요. 미래산업입니다. SK하이닉스와 13억 원 규모의 반도체 검사 장비 수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출액이 6%에 달하는 규모에서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중국의 디램 기업 창신 메모리와도 현재 계약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오늘 시간에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내일 정규장에서도 날아갈 수 있을지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특별한 탑5 지금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특별한 탑5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혜린 아나운서가 5개 종목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각각 종목들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5종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D&D 파마텍이 있고요. 그 뒤로는 한선 엔지니어링, 다원 넥스뷰, 풍원정밀, 그리고 미래산업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D&D 파마텍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바이오와 관련된 종목이고요. 오늘 장에서 2.02%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최근에 바이오주가 꿈틀꿈틀거리고 있는 만큼 지금 시점에서 D&D 파마텍 살펴봐도 좋을지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도 연관이 있는 종목이고요. 또 지방간염 관련해서도 임상 2상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과연 긍정적으로 볼지 부정적으로 볼지 OX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XOX 조기준 매니저님만 오를 들어주셨습니다. 오를 들어주신 이유 어떻게 될까요? 일단 뭐 D&D 파마텍은 이제 상장 후에 이제 보호효소 물량이 나오고 있긴 한데 지금 현재 이제 여기가 지금 현재 메쉬 치료제 관련해서도 올라왔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이제 GLP-1 통해서 경구용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이제 호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이제 대주주가 이슬기라는 분이 있는데 성균관대학교 고분자 학과 나왔는데 이제 광주 카이스트 나와서 제가 이제 존슨 홉킨스 의과대학이 이제 그렇게 유명한지 몰랐는데 최근에 들어보니까 글로벌 전 세계에서 1, 2회 의과대학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부교수를 했던 분이 이제 이렇게 한국에 와서 GLP-1 관련해서 이제 회사를 차렸는데 여기에 이제 GLP-1 관련해서 글로벌하게 이제 초대를 받아서 비만 치료제에서 6회사가 참석했는데 그중에 이슬기 회사가 같이 미국에서 참석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 관련해서 기술 수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라이센스 아웃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D&D 파마텍이 지금 현재 라이센스 아웃 한 회사가 맷세라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경구용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이 기술 추천했는데 그거가 지금 현재 여기서 잘 보시면 노보노디스크랑 이제 했을 때 경구용 했을 때 지금 현재 100배 이상의 효과가 나오더라라는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모델이 이제 경구용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올라가는 종목이 삼천단 제약도 그렇고 펩트론도 그렇고 올라가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비교했을 때 그만큼 흡수율이 5%로 노보노디스크는 0.05%밖에 안 나왔는데 100배 이상의 흡수율이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그러면 유리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메스 치료제 뭐 그다음에 이제 파킨슨 치료제가 있는데 가장 앞서 있는 게 지금 현재 아까 메시보다는 이제 GLP-1 관련해서 당뇨 치료제에 의한 경구용 비만 관련이기 때문에 한번 매수해 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조기준 매니저님, 지금 뭐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도 앞서 말씀해주신 종목들이 있습니다. 삼천당제약도 있고 지금 이 종목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D&D 파마텍이 좀 매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거 말고도 그냥 지금 이미 주목을 받고 있고 크게 올라간 종목이 더 좋습니까? 저는 이제 크게 올라간 종목은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고 요거는 이제 신규적으로 잘 모르는데 글로벌하게 그러니까 GLP-1 회의를 했어요. 그와 관련해서 비만 관련해서 회의를 했는데 그 6회사가 참석했는데 그 중에 하나라는 거는 해외에서도 이제 이 회사를 인정을 하고 있고 이분이 이제 GLP-1 관련해서 그러니까 존스홈킨 대학에서 그 연구를 하고 요부에서 지금 현재 회사를 설립하고 그 외에 이제 서울대 의과대학에 있는 뭐 한설이라는 교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참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미 알려진 종목은 그 수익이 나 있는 거고 요거는 지금 현재 매물 때문에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저점에서 매수 관점으로 모아가는 전략으로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올라가 있는 바이오주는 보유자 관점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저점에 있는 D&D 파마텍 지금 시점에 모아가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가람 매니저님은 X를 들어주셨죠. 그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네. 저는 이거는 본다면 저는 지금보다는 7월 달 넘어가서 좀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들은 보호예수가 묶여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도 보호예수가 상당히 많은데 최근 주가가 못 가고 있는 이유가 딱 이것 때문에 저는 못 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 거 모니터 보게 되면 6월 달에도 160만 주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지금 7월 달 이제 다다음 주면은 한 번 더 나올 게 있는데 170만 주가 한 번 더 나와야 되고 이걸 끝나면 다행인데 8월 달에 한 번 더 남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마지막 8월 달 거를 끝나고 난 다음에 올라가든지 아니면 7월 달 거까지 소화시켜 놓고 8월 달 전에 이제 올리면서 소화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저는 담기보다 제가 이 종목을 산다면 저는 7월 1일 날 요 지금 보유세가 풀린 물량 확인하고 나서 그다음에 주가가 그다음부터 올라간다면 그 올라갈 때 타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지금보다는 보유수 풀리는 거를 보고 사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보호 예수가 풀리는 그 시점에 종목이 올라갈 때 그쯤에 사봐도 늦지 않을 것 같다. 그 시점은 7월 달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앞으로 투자를 하실 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D 파마텍 조기준 매니저의 동그라미만 보고 그리고 나머지 분들께서는 X를 들어주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한선 엔지니어링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20%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현재 대한고래 이외에도 천연가스로 봤을 때에도 매력도가 조금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시점에서 담아봐도 좋을지 아니면 지금 많이 올라간 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은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는 관점이 있을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OX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OXO 오늘 조기준 매니저님만 계속 반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X 의견 어떤 의견입니까?
일단 뭐 요거는 이제 한산 엔지니어링은 급등을 하기 때문에 이제 개별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급등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단타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선제가 대주주고 이제 피팅 밸브 관련한데 여러 가지는 이제 피팅 밸브 회사가 이제 작전 세력들에 노출됐을 때 거래량이 이제 1,700만 주 거래됐는데 요거는 지금 현재 총 주식수가 1,700만 주입니다. 그만큼 단타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라고 총 주식수는 이제 내일 되면 또 추가적으로 상승하려면 3,000만 주 뭐 넘게 거래될 텐데 급등락 속에서 개인적으로 달 매매할 수 있는 분들, 순간적으로 치파할 수 있는 분들은 단타에 참여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가져가서 잘 팔거나 빠르게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못한다 그러면 관망 모드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X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수급 이동이 클 수도 있기 때문에 단타에 능하다 하시는 분들만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X를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김흥태 매니저님은 O를 들어주셨습니다. 네. 그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물론 조기주 매니저께서도 맞는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조금 반박을 하자면은 오늘 유통 물량에 대비해서 오늘 유통 물량 한 바퀴를 돌렸습니다. 1,700만 주를 돌렸기 때문에 오늘 역대 최대 거래량을 발생을 했고요. 지난 5월 초에 장중에 24% 올렸을 때 460만 주를 올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지금 거래량보다도 훨씬 더 적은 거래량으로도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는 것도 보고해주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번에 지금 매물대가 확인했을 때 지금 자리를 한번 찍어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갭을 한번 올렸을 때에 대한 저항 구간이 물량이 없어요.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가벼운 물량을 소화해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도 보여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건 뭐 제 개인적인 견해니까요. 투자에 참고만 하시고요. 일단 거기에 대해서 대왕거래 프로젝트에 대한 들어간 이슈도 있었고 거기에 관련돼서 오늘 장중에 많이도 올라왔지만 그거 외적으로서 수소에너지에 대해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전력 설비에 대한 흐름들도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에 대한 포항에 나왔던 이슈가 포항 거점을 수소에너지 거점으로도 생산하겠다라고 이제 만들자라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발표로 인해서 수소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범한 퓨얼셀이라든지 각종 퓨얼셀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장중에 2% 정도 올라왔는데 그 중에서도 수소엔지니어에서 가장 먼저 올라왔던 종목들이 SOFC 관련된 종목이었던 한서 엔지니어링인데 그 비점을 봤을 때 본다라고 하면 아직은 추세가 깨지지 않고 다시 반등했다라는 모습을 봤을 때 이제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세가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현장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유통 물량도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가볍게 한번 시도해봐도 나쁘지 않은 기업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왕거래 프로젝트 그 모멘텀뿐만이 아니라 지금 AI 데이터 센터와 연관지어 봤을 때에도 SOFC가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받아봤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도 O를 들어주셨거든요. 근데 오늘 장에서 수급을 살펴보면 상승한 것 치고는 수급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도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거 따라가봐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O를 들어주신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네, 일단은 뭐 내일은 장축을 하고 나서 더 올라가기보다 분명히 내려갈 수는 있습니다. 내려갈 수 있는데 이 종목이 이제 원래 최근에 올라왔던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SOFC라고 해서 이제 가스 관련된 테마로 올라갔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아마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된 얘기들이 아마 더 나올 거고 여름으로 가게 될수록 더워지기 때문에 천연가스에 대한 소비가 더 커지면서 아마 이런 얘기가 아마 더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름쯤에 한 번씩 더 테마가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한산 엔지니어링은 그 가스 테마 쪽에서 SFC 관련해서는 좋게 보고 있어서 약간 이 종목은 내일은 조금 약해지겠지만 좀 모아가는 관점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O를 들었습니다. 모아가는 관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도 X를 들어주시기는 했지만 그래도 단기적인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단타성 매매를 하실 분만 들어가 보셔도 좋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이렇게 한선 엔지니어링 이야기는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종목은 바로 다원 넥스뷰입니다. 지금 HBM 시장에서 국산화 열풍이 불고 있어요. 그중에서도 이 프로브카드 국산화와 관련해서 상승 모멘텀이 있는 다원 넥스뷰인데요. 오늘 장에서는 5.21%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수급을 살펴보면 기관은 연일 매도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좋은 것인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OX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네, XOO 들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조기준 매니저님 O를 들어주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일단 뭐 요게 이제 다원 넥스뷰가 상장을 했는데 이제 여기가 다원의 모회사가 이제 스펙으로 상장했지만 뭐 모회사가 이제 다원시스입니다. 근데 다원시스가 이제 글로벌하게 여기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니까 매달 핵융합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업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철도 관련해서 KTX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원시스가 대주주라는 게 이제 있는데 요게 상장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레이저 관련 기술이 있는데 이제 요게 반도체 패키지 관련해서 솔드볼 마이크로 본딩 기술을 보유하는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프로브카드 정밀 본딩 기술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기술이 지금 현재 적용이 된다면 지금 이제 국산화, 그러니까 이 뭐 해외 업체들이 하고 있는 걸 국산화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점진적으로 이제 기술력과 더불어 이제 좋은 회사인데 이게 빠졌던 이유가 이제 스펙하면서 이제 상장했는데 그 보호이수 물량 이제 SV 갭이랑이든가 사는 캐피탈, 그러니까 회사가 이제 많으면은 뭐 엄청나게 팔 텐데 이 두 회사가 있고 요 두 회사 중에 이제 사는과 더불어 SV가 계속 팔고 있기 때문에 빠졌는데 요 많은 때에서 계속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여기서 지금 현재 저 보시면 스펙 가격 밑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펙도 이제 손해이기 때문에 안 팔고 있고 한 바퀴 돌고 있으면서 거래량 체크하시면서 10,000원 밑에서는 매수 가능하다는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0,000원 밑에서는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은 X를 들어주셨어요. 지금 시점에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사실 이렇게 저는 스펙합병을 통해서 들어오는 종목을 저는 이렇게 초반에 잡는 건 저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약간 X를 든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브카드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좋게 보는 종목들이 뭐 TSE를 제일 좋게 보고 있는데 뭐 TSE 차트를 보더라도 TSE도 최근 주가가 조금 내려가고 있는 상태에 있고 얘가 좀 멈춰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이크로톤 나노도 지금 HBN용을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데 마이크로톤 나노 같은 경우도 주가가 지금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스펙합병으로 들어온 이 종목이 과연 이제 매수세가 많이 몰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저는 아직은 좀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종목은 전 지금 담기보다는 좀 추후에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X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스펙 합병이 뭔지 잘 몰라가지고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스펙 합병이 정확히 뭡니까? 원래는 이제 IPO 자금 조달, 그러니까 결국 기업 공개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자금 조달을 하고 그것 통해서 이제 상장하는데 스펙이라고 해서 이제 합병을 위한 약간 상장해놓고 이제 그다음 합병을 시키는 상장 방법인 건데요. 뭐 자금적으로 조금 돈도 덜 들어가게 되어져 있고 조금 더 편리하게 합병합니다만 대신에 이제 공개적으로 자금 조달을 하면서 하는 과정이 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물량들도 사실 지금 보게 되면 기타 금융도 약간 매도가 좀 나타나주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기타 금융도 그렇고 들고 있는 데도 좀 약간 매도가 더 나와줘야 될 좀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펙합병 종목들 치고 뭔가 바로바로 올라가는 종목가 많지 않아서 결국은 스펙합병 자체가 기업 공개, 일반 IPO보다는 상장하고 난 다음에 조금 불리한 측면이 있다 정도로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언급을 주신 것처럼 다원 넥스뷰 스펙 합병으로 인한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서 매수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기준 매니저 5를 들어주면서 10,0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다음 네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원정밀 오늘장에서 굉장히 크게 올라갔습니다. 바로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이슈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일본의 독점을 깼다고 합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에 이 디스플레이 업계에서 나온 첫 국산화 성과라고 하는데요. 삼성 디스플레이에 FMM을 공급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FMM은 뭘지 그리고 시장의 규모는 어떻게 변동성이 있길래 오늘장에서 이렇게 크게 올라간 것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OX 통해서 긍정, 부정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네, XXO 들어주셨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김은태 매니저님. 네, 오늘 풍원정밀에 대한 이슈를 또 찾아보니까는 뭐 국산화 하면서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던 일본산에 대해서 이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세로 이어졌는데요. 물론 오늘에 대해서 시간에 걸려서 조금 밀려나긴 했지만은요. 그래도 단발성 이슈로 인해서 이 정도에까지 물량을 가지고 올렸다라는 거는 추가적인 상승세가 여러 개 남아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벤트성으로서 단발성 이벤트로서 끝날 가능성도 크겠지만은요. 그래도 오늘 같은 경우에서 상한가를 드러나는데 오늘 거래량이 안 터지는 가운데에서 상한가를 들어갔어요. 그만큼 유통 물량이 적었던 모습인데 거기에 대해서 본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서 눌림목이 나왔을 때 저점에서 매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일단은 일본에 대한 독점적인 것을 어느 정도를 방어를 해주고 있는 상태에서 국산화로 이제 양산을 하겠다라는 거에 대해 밝혔기 때문에 삼성과에 대한 이제 이런 업무 협약도 계속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제부터 본격적인 상승세가 또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니까요. 너무 이제 급변하게 따라가는 것보다 조정받았을 때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022년에 12억 달러였는데 2026년에는 또 34억 달러로 시장 규모가 커지는 만큼 이 부분을 체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풍원정밀 오늘 주가 흐름을 살펴보면 본장에서는 상한가까지 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단일가에서는 3.32%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것 때문에 X를 들어주신 건지 먼저 조기준 매니저님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뭐 요게 이제 뭐 바닥권에서 지금 6,000원에서 더블이 났거든요. 15,000원까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바닥권에서 매집이 되면서 세력들이 땡긴 것 같은데 FMM 뭐 파인 메탈 마스크라고 이제 OLED 있을 때 꼭 필수적인 그 제품이긴 하지만은 지금 현재 요게 기본적으로 연 400억 매출이 나왔던 회사입니다. 최근에 3년 동안. 근데 지금 현재 시총이 3,000억이 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1,500억대에서 3,000억이 됐는데 그만한 메탈 관련해서 갑자기 나올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지금 500억, 400억 더 매출이 1,000억, 200억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제가 봤을 때 400억 매출에 흑자가 나오고 있지 않는 회사인데 멀티플을 계산했을 때 3,000억이 넘어가는 회사는 제가 보기엔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풍원정밀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풍원정밀도 XXOO 의견은 하나밖에 없었고요. 이 부분을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마지막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에는 미래산업, 본장에서는 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만 시간외에서는 상한가까지 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요즘 대세죠. SK하이닉스와 반도체 검사 장비 수주 계약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간외에서 굉장히 크게 움직이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시간외에서 움직여주면 다음 날에도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 미래산업 담아봐도 좋을지 OX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어머, 세 분 모두 X를 들어주셨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미래산업 왜 X입니까? 일단은 시총이 너무 작습니다. 시가총액이 600억이라는 얘기는 그만큼의 가치를 받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반도체 종목들이 이렇게 시총이 작은 것 치고 좋은 종목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대주주 지분율을 보게 되면 대주주 지분 자체가 거의 없어요. 대주주가 네스턴 바이오가 갖고 있는데 이 종목 이 회사가 들고 있는 지분도 9%밖에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사채를 다 풀어버리면 조금 더 올릴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아직 뭐 그럴 만한 종목은 아직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중국 쪽으로도 더 나갈 수 있다. 뭔가 창신 메모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네. 거기랑도 더 나갈 수 있다라고는 합니다만 사실 뭐 지금 주도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거나 뭔가 주도적으로 뭔가 반도체 장비를 만들어서 엄청나게 크게 납품하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단발성 이슈로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차트도 이미 너무나 지저분한 상태라서 이 종목은 접근을 피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단발성 이슈 그리고 지금 차트가 굉장히 지저분하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도 이 의견에 같아서 X를 들어주신 겁니까? 일단 이제 아까 바이오 사이언스가 이제 대주주랑 뭐 미래산업이랑 매칭이 잘 안 되고 갑자기 이제 또 반도체 검사 13억 매출이 나왔다면 과연 이제 그 13억 매출 나왔을 때 영업이익을 몇 프로로 잡아야 될까? 기술력을 보더라도 1억 3천인가 뭐 그렇게 되는데 현재 실적을 봤을 때 200억 뭐 400억도 안 되는 회사인데 지금 이제 아까 보니까 작년에 200억 정도 나오면서 적자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13억 매출이 나오면서 이제 1분기는 당연히 조금 흑자가 나면서 매출이 늘어나는데 이렇게 켜켜이 쌓이면서 좋아진다면 모르겠지만 사실 미래산업은 이름은 참 좋습니다. 미래산업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주식들이 미래와 사람, 뭐 미래산업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굉장히 핫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고 매집이 되면 올라가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가치 분석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기술적인 분석하는 살지 모르겠지만 가치 분석을 해보면 살 수 있는 회사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치 분석으로 했을 때는 매력도가 상당히 떨어진다. 하지만 기술적 분석은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김웅태 매니저님이 또 기술적으로는 잘 보지 않습니까? 근데도 X를 들어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역시 아까 앞서 우리 이가람 매니저께서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차트가 지저분합니다. 차트가 지저분하다. 워낙에 이 한마디로 지저분합니다. 그냥 정리가 일단은 됩니까? 바닥권까지 왔어요. 바닥권까지 오긴 했는데요. 지금 자리에서 뭐 기술적 반등으로서 한번 들어줄 수는 있겠지만은요. 아직은 추세가 무너졌기 때문에 추세를 강하게 돌파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에 대한 박스권 라인을 갖춰놓고 봐야 되는데 주봉 차트도 보게 되면 아직까지 접점으로 깨지어가는 모습을 한 번 더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1,630원까지 나와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시가총액이 500억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러면 굳이 이런 종목을 담아야 될 필요성이 없다라고 봅니다. 그 정도에 대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자리 단발성 이슈로서 한번은 급등할 수 있겠지만은 그게 바로 이제 휩소라고 해서 이제 속임수 매수로서 갑자기 한번 드러났다가 영업이익 자체가 13억 13억 규모에 대한 수주 공시라고 하면은 워낙에도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시가총액도 너무나 작고 그리고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지저분하다라는 의견이 두 개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단발성인 움직임만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니까요. 미래산업 세 분 모두 X를 들어주시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세 분은 오늘 5개의 종목 진단 어떻게 내렸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OX를 통해서 5종목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먼저 이 D&D 파마텍 XOX를 들어주셨습니다. 현재 신규 상장된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보호 예수에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유념을 해봐야 된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7월까지 살펴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선 엔지니어링 이야기를 들어봤었죠. OXO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대한고래 이 프로젝트뿐만이 아니라 지금 AI 데이터 센터와 연관 지어봤을 때에도 SOFC와 연관됐을 때 충분히 매력도가 같이 있는 모멘텀 두 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O 두 개를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원넥스뷰 XOO O 두 개로 의견을 들어봤었죠. 10,000원 이하에 매수하면서 모아가기에는 굉장히 좋은 종목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스펙 합병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유념을 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풍원정밀 XXO 의견 들어봤고요. 그리고 미래산업은 세 분 모두 강력하게 X를 들어주면서 마무리가 됐으니까요. 이 부분 꼭 참고해 보시면서 투자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특별한 탑5는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우리 매니저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은태 매니저님 안내해 주시죠. 네, 저는 방송 이후 잠시 후 저녁 10시에 무료 방송을 진행할 거고요. 유튜브 김은태를 검색하셔서 들어오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또 짤막하게 한 40분 정도만 짧고 굵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많이 어렵습니다. 저도 많이 힘든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계좌를 좀 빨갛게 물들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오늘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가 반도체를 잡을지, 제약바이오를 잡을지, 아니면은 대왕거래를 잡을지에 대해서 어떤 게 고민이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답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는 해법을 찾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어떤 이슈를 잡아야 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잠시 후 10시 김은태 매니저의 무료 방송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기준 매니저님 안내해 주시죠. 저는 10분 늦게 이제 10시 10분에 지금 현재 유튜브 조기준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시장의 이제 핫한 상황 속에서 이제 대왕고래 관련해서 한국가스공사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넥스들도 상승과 더불어 이제 조정을 거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설명과 더불어 S바이오메딕스라든지 다른 바이오 관련해 설명드릴 테니까 10시 10분에 유튜브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바이오 시장이 어떻고 그리고 바이오 섹터 내에서는 어떤 종목을 옥석 가려봐야 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잠시 후 10시 10분에 조기준 매니저의 무료 방송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가람 매니저님. 네, 저도 오늘 같은 시간에 진행을 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 시가로 리가켄바이오에 들어가서 오늘 아주 급등하는 수익을 냈는데 제가 그렇다는 얘기는 제가 그만큼 많은 재료와 지금 뉴스를 많이 알고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6월 달은 이슈와 재료의 시장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남아있는 6월 달에 대한 제약바이오, 그다음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제약바이오에 대한 재료와 이슈거리, 그 외에 다음 달에 진짜 큰 건이 하나 더 있는데 어떤 큰 건이 있는 재료가 있는지 제가 그 재료와 이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신 방법은 10시 10분에 유튜브에 이가람 매니저를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잠시 후 10시 10분에 지금 시장에서 주목해야 되는 이슈 그리고 재료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다음 달에 큰 재료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궁금하신 분들은 이가람 매니저의 무료 방송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목요일 스치면 상한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